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여성이 우연히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저 여행이라 생각했던 14일의 시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 문화적 편견과 오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한 여성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리브해의 푸른 물결 위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여행이라 생각했던 크루즈 항해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난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이야기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하는 26세 직장인입니다. 이름은 마리아예요. 어릴 적부터 지중해를 넘어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를 언젠가 꼭 보고 싶었죠.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모아 평생 꿈꿔온 14박 15일 크루즈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던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아미에서 출발해 바하마, 자메이카, 케이맨 제도, 멕시코까지 도는 루트였습니다. 친한 친구 소피아와 함께였고 우리는 출발 전부터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그 자체로 낯설고 설레는 공간이었어요. 커다란 배 안에 극장, 수영장, 카지노, 쇼핑몰이 모두 있다니 생각만 해도 황홀했죠.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여행지도에 없었고 솔직히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는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이나 태국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크루즈에 오르던 날 마이애미 항구는 화창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배에 오르는 순간 소피아와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객실은 작았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매력적이었죠.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바로 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데크에 올라가니 탁 트인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짙은 푸른색의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의 짠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순간 모든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정말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환영 파티에 참석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의 언어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 스페인 사람들과도 만났고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눴죠. 모두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온 승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카리브해 크루즈를 잘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첫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배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무한한 바다의 어둠이 모두 새롭고 신비로웠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눈을 감았죠.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크루즈가 바하마를 향해 나아가던 둘째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갑판에서 일출을 보기로 했습니다. 동이 트는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붉은 태양이 천천히 수평선 위로 올라오며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죠. 그 광경에 감탄하며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크루즈의 메인 다이닝룸은 승객들로 북적였어요. 소피아와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감상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앉게 되었죠. 영국에서 온 노부부, 캐나다의 젊은 커플, 그리고 호주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여행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테이블 옆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서구권 승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시아 여행은 어땠어?
한 남자가 물었고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어. 하지만 한국? 거긴 아직도 우리보다 한참 뒤처졌잖아. 길도 더럽고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더라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그들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시아인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방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니. 친구에게 들었어. 한국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60여 개국을 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잠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 인터넷 속도,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민준의 말에 그들은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어요. 그래요? 잘 몰랐네요. 미안해요. 민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민준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정중하게 바로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이 자리로 돌아갈 때 저는 무심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피아와 저는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내내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조용한 카리스마가 계속 생각났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마리아, 너 괜찮아? 계속 멍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아까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그날 오후 크루즈는 바하마의 나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선착장으로 내려가 현지 투어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투어버스에 민준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알아보고 친절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침에 식당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민준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쪽은 제 친구 소피아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드리드.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2년 전에 방문했었어요. 레티로 공원과 프라도 미술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마드리드를 방문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한 것 같았어요. 투어버스가 나소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여행 크리에이터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풍경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많은 서구인들이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서울의 야경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워요.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빌딩들의 불빛, 반짝이는 다리들,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사진 속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투어 중에 우리는 나소의 유명한 해변에 도착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민준은 바다에서 놀면서도 카메라로 주변 풍경을 담았어요.
그의 전문가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변에서 나와 모래사장에 앉아 쉬는 동안 민주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도시 속에도 고궁과 같은 전통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소피아가 물었어요.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나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문자 중 하나예요. 15세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만드셨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민준이 모래 위에 한글을 적으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투어 일정이 끝나고 크루즈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저와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자메이카에 도착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자메이카의 아름다운 폭포 투어 티켓을 예약해놨는데 혹시 함께 가실래요? 영상 촬영도 할 예정인데 괜찮으시다면 출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피아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준에게서는 이상하게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좋아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크루즈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누워 그날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아침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라는 사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루즈는 자메이카의 오초리오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민준과 함께 유명한 던스리버 폭포 투어에 참가했어요.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민준은 자신의 여행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60개국 넘게 여행했는데 매번 새로운 문화를 만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져요. 특히 여행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60개국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돈보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값비싼 호텔보다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게 더 값진 경험을 안겨주죠. 그때 민준이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 서구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편견과 무지를 여러 번 겪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의 말을 들으며 솔직히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행 콘텐츠를 만들면서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던 거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하면 단순히 북한과의 갈등이나 케이팝 정도만 떠올리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폭포에 도착한 우리는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자연을 만끽했어요. 차가운 물살은 상쾌했고 울창한 열대 나무들에 둘러싸인 풍경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민주는 방수 카메라로 우리의 모습을 담았고 소피아와 저는 카메라 앞에서 즐겁게 포즈를 취했죠. 물속에서 놀다가 잠시 바위에 앉아 쉬는 동안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한 나라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시아가 여전히 먼 나라처럼 느껴지거든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서울의 강남 지역이에요. 뉴욕의 맨해튼처럼 현대적인 빌딩들이 즐비하죠. 그리고 이건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이에요. 한 장의 카드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인터넷 속도, 배달 문화, 야간 안전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안전함이었어요.
밤늦게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안전하고 분실물도 거의 다 주인에게 돌아간다니까요. 민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폭포 투어를 마치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크루즈에서 한국 음식 축제가 있다던데 함께 가보실래요? 실제 한국 음식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크루즈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아시아 음식 축제에 참석했어요. 민준은 각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이건 불고기라고 하는 건데 한국식 바베큐예요. 그리고 이건 비빔밥이라고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밥과 함께 비벼 먹는 건데 영양 밸런스가 정말 좋은 음식이죠.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 때부터 여행을 시작했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가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어떤 문화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다를 뿐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크루즈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는 지식이 풍부했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았죠. 무엇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크루즈는 케이맨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스팅레이 시티라는 곳으로 유명한데 맑은 바다에서 가오리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장소예요. 민준과 저는 소피아와 함께 이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얕은 바다로 나가자 수십 마리의 가오리가 우리 주변을 헤엄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오리의 날개가 제 다리를 스치는 느낌은 묘했지만 곧 그 신기함에 매료되었죠. 민주는 방수 카메라로 우리의 모습을 촬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와,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네요. 물에서 나온 후 감탄했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자연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교감할 수 있다는 건 여행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죠. 그날 오후 우리는 케이맨 제도의 세븐마일 비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과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그곳에서 우리는 일광욕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민준과 저는 해변가를 산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가 때 주로 어디로 가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준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 계절마다 다양한 여행지가 있어요. 여름에는 제주도라는 섬이 인기가 많아요. 화산섬이라 독특한 자연경관이 있죠. 겨울에는 강원도의 스키장이나 온천을 많이 찾고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제주도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해안가, 녹색 들판, 그리고 유채꽃이 만발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진 줄 몰랐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서울의 빌딩들만 떠올리는데 사실 자연 경관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가을 단풍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해변가를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한국의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저는 스페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대화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크루즈의 메인 극장에서는 뮤지컬 공연이 있었어요. 민준, 소피아, 그리고 저는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배우들의 열정적인 공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가판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감상했어요. 여기서 보는 별들은 정말 다르네요. 마드리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어요. 감탄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아쉽죠. 한국의 시골에 가면 이렇게 별이 많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세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싶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도 제 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드리드에서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걸 직업으로 삼을 용기는 없었어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해보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민준과의 대화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를 넘어 제 인생과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크루즈는 멕시코 코즈멜 섬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추천한 대로 우리는 마야 유적지 투어에 참가했어요. 고대 마야 문명의 흔적을 둘러보며 또 다른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어 중에 민준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발전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런 빠른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를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거든요. 크루즈 여행 5째 날, 우리는 멕시코의 또 다른 항구인 코스타 마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액티비티 대신 현지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민준, 소피아, 그리고 저는 함께 다채로운 멕시코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알록달록한 공예품, 향신료, 그리고 멕시코 전통 의상들이 즐비한 시장은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민주는 이곳저곳을 카메라에 담았고 우리는 기념품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액자가 예쁘네요. 소피아가 손으로 만든 나무 액자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섬세한 수공 예품이네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현지 장인과 대화를 나누며 작품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저는 민준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존중과 관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여행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다른 세계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시장을 구경한 후 우리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멕시코 전통 음식인 타코와 엔칠라다, 그리고 과카몰리를 맛보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민주는 한국 음식과 멕시코 음식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점이 비슷해요. 한국의 김치와 멕시코의 살사 소스처럼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카리브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모래사장에 누워 휴식을 취했어요. 소피아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민준과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준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블로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여행 콘텐츠 제작이 주 직업이 되었죠. 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경도 담아요. 그의 직업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건 쉽지 않은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입도 불안정했고 부모님도 반대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심지어 한국 여행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제가 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놀라워하는 점은 뭔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안전함과 편리함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밤늦게도 여성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차 없이도 전국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특히 길거리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어서 놀라워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한국 음식이 궁금해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크루즈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크루즈에서는 정장을 입고 참석하는 포멀 나이트 행사가 있었어요. 민준과 저는 멋지게 차려입고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소피아는 조금 피곤하다며 객실에서 쉬기로 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식당에서의 저녁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민주는 정장 차림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정말 멋져 보이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민준도 웃으며 화답했어요. 마리아도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 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여행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언젠가 저곳에 가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의 평범한 직장 생활, 그리고 항상 가슴 한켠에 있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생활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안정을 택할 수도 있고 모험을 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밤하늘 아래 갑판에서 산책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바다와 별들, 그리고 민준과의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미아미로 돌아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 생각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특히 민준과의 만남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크루즈는 바하마의 코코케이라는 전용 섬에 정박했어요. 이곳은 크루즈 회사가 소유한 작은 섬으로 승객들만을 위한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 투명한 바다,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었죠. 소피아, 민준, 그리고 저는 함께 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한 것은 헬륨 기구였어요. 지상 137m 높이까지 올라가는 이 기구는 섬 전체와 주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하늘에서 바라본 에메랄드빛 바다에 감탄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런 색깔의 바다는 정말 특별해요. 마치 지상 낙원 같아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로맨틱하네. 그 말에 민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실 이 며칠 동안 민준에게 점점 더 끌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각자의 길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헬륨 기구에서 내려온 후 우리는 해변에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따뜻한 바닷속에서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함께 수영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어요. 민주는 방수 카메라로 우리의 모습과 바다 생물들을 촬영했고, 저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섬의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어요. 신선한 해산물과 과일, 그리고 맛있는 음료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리아, 이번 여행에서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낼 줄 몰랐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진 것 같아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여행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 마드리드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만나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민준 씨가 이야기해준 모든 것들이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만약 한국에 오게 된다면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진을 찍고 마지막 수영을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일의 이별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크루즈로 돌아왔고 마지막 밤을 위한 특별한 공연과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쇼를 보고 난 후 우리는 갑판에서 마지막 밤하늘을 감상했습니다. 소피아는 다른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러 갔고 민준과 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돌고래를 봤을 때? 아니면 헬륨 기구에서 본 바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좋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첫날 아침 식당에서 당신이 미소 지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이 여행이 특별해질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은 앞으로의 여행 계획과 콘텐츠 제작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마드리드로 돌아간 후의 생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 후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요. 항상 같은 일상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민준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분명 더 큰 세상에서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의 의미,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간 단순한 여행에서 만난 사이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끝나고 미아미 항구에 도착한 아침, 민준과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꼭 연락할게요. 민준이 약속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와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민준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업무,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크루즈에서의 경험, 특히 민준과의 만남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약속대로 민준과 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와 사진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새로운 여행 경험을 공유했고 저는 마드리드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민준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준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화상통화 속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요? 그럼 와보세요. 제가 한국의 모든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냈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마드리드에서 서울까지의 긴 여정이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아시아 여행을 결정한 것에 놀랐지만 새로운 경험을 응원해 주었죠. 정말 가는 거야? 소피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크루즈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피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 멀리 떨어진 나라고 문화도 많이 다를 거야.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알아.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싶어. 민준이 이야기한 한국이 정말 그런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했어요. 민준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리아, 정말 왔네요. 민준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네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비됐나요? 첫날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어요. 민준의 말대로 인터넷 속도는 믿을 수 없이 빨랐고 지하철과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하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공공장소의 청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그는 서울 시내 중심의 호텔로 저를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빌딩들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정말 민준이 설명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에 온 첫날이니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봐야죠. 그가 말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 다른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음식이에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에서는 밥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는 게 전통이죠.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나물들. 모든 음식이 새롭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매콤하고 시원한 맛은 생소했지만 곧 중독성 있게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김치라는 음식이 독특하네요. 민준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발효식품이라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우리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더 맛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맛보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2주 동안 민준은 저를 한국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고궁부터 현대적인 강남 지역, 부산의 해변, 제주도의 화산 풍경까지.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600년 된 고궁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첨단 기술 속에서도 전통의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민준 씨, 정말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네요. 경복궁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심지어 오해하기도 하는데 직접 와서 보면 다들 놀라워해요. 여행 중에 민준의 가족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가정식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환대와 따뜻함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집을 나서며 민준이 말했어요.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많았거든요. 보통 손님한테는 이 정도로 정성을 들이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 도시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네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환상적인 2주였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준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마리아, 사실 당신이 떠나는 게 정말 아쉬워요. 이 2주 동안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조금 더 머물 생각은 없나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저도 떠나기 싫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그리고 민준과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죠. 정말 더 있고 싶지만 회사에 돌아가야 해요.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여행사에서 스페인어 가이드를 찾고 있거든요.
마리아처럼 스페인과 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마드리드로 돌아온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계약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은 제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소피아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이건 그냥 충동이 아니야. 정말 오랫동안 원했던 변화야.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주 연락해. 내가 곧 놀러 갈게. 드디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민준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그가 말했고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도움과 제 자신의 열정으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민준이 소개해준 여행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로 일했고, 점차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마리아 씨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한국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행사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준과 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영상을 만들었고, 때로는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민준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유럽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고,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출신 여성이 한국을 소개하는 모습이 신선하고 재미있어요. 마리아 씨 덕분에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등의 댓글들이 달렸죠.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났을 때 민주는 저에게 청혼했어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마리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순간이 올 거라고 느꼈어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물론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는 한국 전통 혼례와 스페인식 결혼식을 결합한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민준의 한국 소개와 제 유럽 문화 소개가 결합된 채널은 더욱 인기를 얻었고, 우리는 문화 연결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스페인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양국 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죠. 3년간의 세계 여행 끝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과 스페인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배울 수 있겠네요. 민준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저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구입했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행사 가이드 일을 했고 민준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했죠. 우리 딸 소피아 스페인 친구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가 태어났을 때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카리브해 크루즈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인터뷰에서 민준이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민준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마드리드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가족과 친구들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구나. 왜 마리아가 이곳에 반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감탄하셨고 소피아와 다른 친구들도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페인에서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채널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스페인 관광객이 증가했고 마드리드에도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었죠. 저는 가끔 그곳에서 강연을 하며 더 많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요. 지금 저는 서울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벌써 5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죠. 민주는 여전히 여행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날 크루즈 식당에서 민준이 한국을 변호하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만약 민준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여전히 마드리드의 사무실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겠죠. 크루즈 여행은 이제 10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말 많은 곳을 함께 여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행은 역시 카리브해에서의 그 14일이었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한 편의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과 스페인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 제안도 받고 있어요. 많은 독자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크루즈 회사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10년 전 우리가 만났던 그 크루즈의 10주년 기념 항해의 명예 게스트로 초대된 것입니다. 우리의 크루즈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른 승객들과 나눠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민준과 저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세 가족이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게 된 거죠. 크루즈에 오르자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같은 갑판, 같은 식당,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크루즈 선장은 우리를 환영 파티에 소개했어요. 이 커플은 10년 전 우리 크루즈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지금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행이 단순한 구경이 아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승객들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소피아는 갑판에서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민주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과 같은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두 문화를 이해하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사람으로요. 저는 카리브해 크루즈에서 시작된 인연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가깝고 마음을 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화에만 속할 필요는 없다는 것, 서로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서울의 아침이 저를 반겨주고 집안에서는 스페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다 위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용기를 주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